이 친구는 진짜 기도발이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야수의 심장으로 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간판상은 이제 높은데 어떻게 이 한약학과가 훨씬 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정씨, 아직도 단순히 간판만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제는 디테일까지 봐야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독립버스 교육연구소의 동영쌤입니다. 송쌤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정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좀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알아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수능 성적표가 12월 5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12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12월 마지막 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2026년 2월 2일 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제 수시는 원서를 6장을 쓰잖아요. 정시는 가나 다군이라는 군별이 있습니다.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3장을 쓰게 됩니다. 자, 저희 작년 정시 데이터를 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위에서 상위 몇 위까지는 어느 커트라인 등급이 나와야 되는지가, 추가로 직어국 몇 등급까지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대략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메디컬 관련 학과들은 다 제외를 했고요. 네네. 100분이 70% 컷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위 1위부터 5위권 최고 99부터 최하 95.75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럼 1등급에서 2극초 정도까지 그쵸. 되네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전교 5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수능 쳤을 때 전교 5등 정도는 해야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6위권부터 20위권 대학, 이제 94부터 낮게는 72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 거점 대학들 한번 보겠습니다. 직어국. 네, 상위 45%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100분이 최고 88에서 최하 59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위로 따지면 12%에서 41%까지는 들어와야 이 직어국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훑다 보니까 이름값은 엄청 높은데 실제 등급 커트는 엄청 낮았던 학과가 있고요. 대학 간판은 낮은데 성적은 엄청 높은 학생들이 들어간 학과가 좀 있었어요. 서울대 수리과학부가 수의학과보다 높게 이제 정시 등급이 형성돼 있는데, 네네.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작년 기준으로 3.78대 1 정도 됐습니다. 9명을 뽑는데, 그리고 이제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15명을 뽑는데 74명이 지원해서 4.93대 1 정도 됐고요. 공대 쏠림 현상, 자연계 쏠림 현상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이 뽑는 인원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다른 쪽으로 아이들이 가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3년치를 보더라도 수리과학부가 조금씩 더 높았어요. 근데 여기가 무조건 더 높다라기보다는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달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인공지능 또는 자유전공 학부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보다 입결이 높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100분위가 서울시립대가 90.33 정도 나오고요. 네네. 고대 산업경영공학과가 91 정도 나오거든요. 같은 가군이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상위권의 느낌이 있다 보니 안정 지원을 해서 시립대를 지원했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쫄아서 원서를 쓰다 보니 오히려 낮게 쓴 애들이 붙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리를 하자면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차이는 1%도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아이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쓴 친구들이 고려대를 썼고, 네. 조금 적정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시립대를 지원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가 누적 100분위가 최저 3점대 초반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대학이랑 비슷한 점수대를 찾아보니까 지방 약대, 그 다음에 지방 의예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랑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성균관대학교가 이 학교들이랑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죠? 메디컬 라인을 희망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성적이 일치한 라인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공대를 생각합니다. 공대를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대부분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취업 관련입니다. 사실 이제 성균관대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삼성과학 인재장학금이라고 해서 1, 2학년 최대 4학기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요. 와, 전액.
그다음 삼성과학인재트랙이라고 해서 8개 학기 동안 학기당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요즘 취업까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가면 뭔가 취업도 잘 될 수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몰렸던 것 같고, 그래서 성적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균관대 입시 설명회에서 한 자료를 조금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경희대 하면 유명한 학과가 아시죠? 한의학과죠. 저 한의학과만 알고 있었는데 한약학과도 있었어요. 누적 100분위 최저가 5.27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데이터상 고려대학교 일부 학과보다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당연히 간판상은 이제 고려대가 높은데 어떻게 이 한약학과가 훨씬 고대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한의학과, 한약학과가 비슷비슷합니다. 느낌들은. 한의학과 들어오는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약학과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적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쫄릴 때는 한의학과를 쓴다라기보다는 한약학과로 써서 고려대 어떤 학과보다도 높게 나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의학과를 같이 꿈꿨던 학생의 일부가 또 한약학과를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다가 한약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보통 이제 한의학과를 하는데 너무 누백이나 백분위가 높다 보니 이제 한약학과로 트는 친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한약학과를 일단 가. 그 다음에 전과나 이런 걸 통해서 한의학과로 갈 수 있을까요? 메디컬 라인은 전과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또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학과 들어가서 다 전과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메디컬 라인은 전과가 불가능하다. 수능 다시 치시거나 편입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과기대학교 MSD 학과라고 있는데 Manufacturing System Design Engineering.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보다 조금 낮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노선부리아 대학교랑 복수 학위가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일부 교양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고요. 2, 3, 4학년 모든 강의와 평가는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복수 학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해외 대학 학위도 생각하고 있고, 연대나 고대나 최상위권 대학까지 성적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학과들을 조금 생각했다. 이런 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문계 쪽으로 왔는데 사실 자연계가 저희가 비중이 더 높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유가 인문계는 변수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랑 영어영문학과가 4% 초반, 중반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연고대 혹은 고연 네, 그래서 일부 학과들보다 높더라고요, 이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었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냐 차이인 것 같고요. 인문계열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찾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잘 봤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나 탐구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잘 본 친구들은 이제 고려대를 조금 더 썼을 거고요.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친구들은 이제 경희대를 썼을 건데.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엄청.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누백 최저로 보면 고려대 불어로 불문학과가 11까지 나와 있거든요. 상향해서 쓴 친구가 마지막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추합까지 봤을 때 이 친구는 진짜 기도발이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야수의 심장으로 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어머니께서 기도를 빡시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와 전략의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렇게 가능하신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위 15개 대학 중에 가장 최저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랑 학과를 제가 찾았습니다. 바로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도시시스템공학을 나군으로 했을 때 누적 100분위 70% 컷이 23.18이에요. 그럼 등급으로 따지면 딱 3.0 수준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말하는 빵꾸 났다. 아, 빵꾸 났다. 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3년치를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가 100분위가 한 90에서 92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상위 한 10% 정도 나왔는데 작년도죠. 이제 100분위 70%로 했을 때 84 정도가 나왔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하위권 아이들이 상향을 지원을 했다. 중앙대에서 빠져나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을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가나다군 하나씩밖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군에 연세대랑 고려대가 있거든요. 근데 연세대 고려대를 쓸 수는 없고. 네네.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학과를 찾다 보니 도시 시스템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기는 합니다. 가군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을 붙었어. 그럼 나군에 있는 중앙대를 안 가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빠지면 빠질수록 아래 등급 학생들이 붙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3%까지 온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정시 이제 전략을 세울 때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좀 있을까요? 작년도 기준 그리고 3년치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본인의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대나 의대 쏠림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경향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면 분명히 또 비는 학과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조금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정시 전략을 세워서 지원할 때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입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눈치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 단순히 그냥 성적이 이러니까 여기 지원해야지가 아니고 몇 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합격률이나 좋은 대학에 합격했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제자들도 챙겨주시나요? 언제든지 맡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시 데이터를 보면서 이름값이 높지만 커트가 낮았던 학과 사례도 봤고 이름값이 낮지만 커트가 또 높았던 학과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성적으로 여기를 간다고? 학교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